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는 알려진 슈퍼개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 남산 주석인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이제 슈퍼개미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장기 투자 그리고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고수들은 한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마도 그 이유가 거래세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위 개인 투자자 1위, 2위가 다뭐 BNF, 시스 등 다 스윙 투자자들이거든요. 단타 스윙 쪽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되면은 이게 뭐 하루에도 뭐 수익 엄청나게 내니까 그 1위, 2위가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매매할 때마다 세금을 엄청나게 내니까 아마 수익을 크게 못 보고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의 슈퍼개미가 많다는 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이제 그 분의 뉴스 기사가 가져온 건데, 11년 만에 자산이 220억 원으로 100배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투서로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이제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6년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원, 대부분 이제 회사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은행원 출신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분들 중에서 뭐 투자은행 같은데 투자 증권사 그런 데서 이제 하셨던 분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못 돌아갈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월급쟁이 살다가 겁이 난 건 사실이죠 라고 해서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많은 분들이 다 하시죠. 그래서 전업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수익을 꾸준히 내는 확신, 자신감이 있다면 뭐 상관없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거의 99%의 사람들이 너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00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끝나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업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많으신데요. 그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고 올라서는 그런 위험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실력은 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제 전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계속 불안한 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못하고 이제 휴직계를 냈던 건데 갑자기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당시 보니까 2억 4천으로 이게 22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다 이제 주식 투자를 한 번씩 해보죠. 이거 아마 대부분 다 해당될 거예요. 99%. 1999년에 이제 묻지마 투자를 했고, 뭐 IT 버블 뭐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주식 입문기 때 6천만 원을 헐렁하게 날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이 한 5천만 원 선에서 날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많은 사례들을 그래도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까지는 아는데 5천만 원이 좀 많았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날려버리고 이 상장 폐지도 한 번씩은 당해보는, 상장 폐지를 안 당해보신 분도 있고 이거 당해보신 분들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사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크게 당하고 나면은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오기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죽나 너가 죽나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해서 치열하게 이제 고민하고 공부하고 해서 다시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책은 뭐 읽을 거 다 읽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6년이 흐르고서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했는데, 이번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발로 뛰죠. 뭐냐면은 이제 전화도 한 통 걸어보고, 그다음에 회사가 잘 돌아가나 찾아가 보기도 하고, 임원들, 이사들, 직원들 만나보고서 어떤가. 제가 아는 사례 중에는 직원 구내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밥 한 끼, 살 끼를 다 먹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으면서 직원들 하는 얘기들을 귀도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떤가,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눈치를 챌 수 있거든요. 직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멘탈적으로는 좀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은 돈으로 집도 하나 있는 상태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기자한테 했는데, 가격과 가치 차이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게,
우리가 내재 가치가 있고 이 시장 가격 프라이스보다 내재 가치가 확연하게 이 내재 가치보다 프라이스가 확연하게 낮을 때 사는 게 바로 이제 저평가주를 같이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처음에는 이렇게 그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치주 선별 비결을 이제 물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핵심은 뭐냐, 싸게 사려고 노력한다 였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한다. 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을 때 최대한 싼 가격에서 들어가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3, 40개 가지고 있다는데, 뭐 광주는 하나금융지주, 그래서 저 PBR주, 그 다음에 효성, 코롱인더스트리, 두산 등을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데, 두산 지금 조금 이제 매각하려고 하고 지금 회사채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2016년이고요. 그래서 저평가되고 있는 거 중대형 종목 위주로 하고 있고, 뭐 K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절하지마, 시장이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손절을 잘해야 된다 라는 것과 내 원칙에 손절은 없다 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손절을 할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략이 있잖아요. 그게 훼손됐을 때, 가치 투자도 손절할 수 있다. 어떤 점에는 기업의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리고 손절하지 마 라는 관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살려던 이유가 있고 그 가격대는 저가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전혀 변한 게 없고 가격만 떨어졌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죠.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과연 그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살펴보면,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거 손절해야 하는데, 자신이 철저히 공부한 뒤 투자한 종목이라면은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려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원래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불안해서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공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가격 떨어졌다고 이것만으로 불안해서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절을 자주 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가치를 알아줄 때까지, 그게 6개월이고 5년이고 10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치 투자랑 같은 말 아니지만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시장이 언제 그 가치를 알아줄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거죠.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내가 그 저가에 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드디어 원래 가격으로 가게 되는 건데, 본 가격으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많죠. 그래서 뭐 홍보를 하고 다닌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홍보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세미나도 열고, 어디 그 뭐 불러주면 가가지고 거기서도 종목 언급을 해주고, 이 기업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설명을 해주고, 그런 것들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학을 이제 사드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술을 마시러 주정하면 냉장고 열어가지고, 무학 소주가 없다면은 이제 냉장고에 술 채워놓고 대리점에 전화 걸고, 주주인데 사업 어떻게 되냐 물어가보고, 어디에 술집에 무학 소주가 없네요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학회장에 메일도 보내가지고 회장님한테 만나자 해서 한 달 만에 만나러 오라고, 닭장이 오라고 하고. 그래서 막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거는 그 기업이 잘 되기를 정말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3년 만에 2배 수익률을 줬다고 합니다. 4천에서 9천 원을 갖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 종목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50억이 있었다면 이제 100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2배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년 목표 수익률이 20에서 25%이고, 전업 투자자 된 다음에는 연간 수익률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상장 폐지도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이트로닉스 외에도 우양 H도 당했는데,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양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청구 공사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위험을 알고서도 회사의 말만 믿고 이제 애써 외면했던 게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개미도 이런 부분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에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지금 200억대, 지금 현재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016년에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500원대 부식회계 혐의가 적발돼서 임원 구속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위험을 발견했으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전업 투자자는 2005년에 이제 시작을 하셨네요. 그래서 사무실을 가보니까 신문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향후 실적이 좋아질지 분위기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신문 많이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익률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돼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모임을 많이 가져가지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좀 해볼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생각만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재밌겠죠. 참여자들 100만원씩 내고 펀드를 결성해가지고 뭐 자신이 공부한 종목을 브리핑한 다음에 다수결 펀드 구성 종목과 매수비율을 정해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산 주성이었네요. 남산 주성.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치 투자에 이제 대가이시니까 그 장기 투자 하시고 가치 투자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